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도 오래된 책이에요. 유시화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제목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좀 철학적이죠. 여기에는 그 추장들 여러 명들하고 인디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깨달은 자들, 느낌이 있는 사람들, 자연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그 깨우침, 그런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 조금 느낌이 있는 분들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유시라는 분이 명상 관련된 거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시도 많이 쓰시고 이것도 이제 아마 명상을 하러 그런 곳을 갔다가 그 느낀 점들을,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온 김이라고 된 거 보니까. 이 책은 아시겠지만 그 유럽인들이 미국에 와서 인디언들을 다 이렇게 인디안 보호구역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그 다른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으로 보면 형무소 같은 거죠. 이 땅이 다 우리 거였는데 어느 날 그 땅을 다 팔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권총을 들고 와서 협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글에 보면 이들이 와서 우리 뭐로 이동을 하라고 그래서 마차를 내줬대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 사람이 지정한, 여기는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얼굴이 하얀 민족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백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낸 거죠.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땅을.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전을 걸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1000km, 2000km를 걸어가야 할 테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묻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점점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인디언들 등에 메고 갔고, 책에는 한 15,000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 도착하니까 한 3-4,000명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거는 그냥 자연 속에서 땅을 접하면서 이렇게 대지의 기운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강물의 이런 음이온들 뭐 이런 거, 동물들과 어우러지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요 안에서 생활하라고 그러고 거기 와서 그들의 문화를 공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동물원이 된 거죠. 인디언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 미국, 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있던 여기서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미국이라는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하면서 어떻든 다 그들은 쫓겨나고 백인들이 세상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분들, 추장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는 참 인디언들 그 이름을 보면 참 멋있어요. 이름이 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랬죠. 아이들 이름을 칠 때 자연과 관계된 이런 이름으로 적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름들로 여기에 돼 있어요. 첫 번째 글을 써주신 분 이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동의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더불어서는 하나죠. 그러니까 자연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죠.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거미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거미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우수하게 보는 거죠. 우리도 그냥 거미줄 중에 하나고, 하나의 그 지구라는 그 이런 생명체, 혹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일 뿐인데, 너무 하고, 또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그냥 뭐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도 햇빛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들을 다 뺏기죠. 그래서 땅의 정령들의 기운을 못 받아서 이제 인디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잘 어우러져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정복군들이 왔지만 지금은 뭐 흑인과 백인도 이렇게 저거 됐고, 노예들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도 보호해야 되고, 인디언들도 잘 어우러져서 이제는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처음에 유럽인들이 미국에 와서 한 행동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었죠. 여기에 이제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무덤의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난 이 땅과 당신들을 사랑하기를 그치고 먼 별들 아래를 헤맨다. 그리고 금방 잊혀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대단할 것 같지만 사람이 죽고 사라지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맞는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 잊혀지죠.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나지만 요즘에는 가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잊혀지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잊혀지면 그분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디 있겠어요?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전 한전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말이 있었죠. 우리 이렇게 관에다가 부자가 구멍 4개를 뚫어서 다리 2개하고 발 2개를 내놓게 해달라. 왜?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부자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죽으면 다 잊고 가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 땅 따먹기 제가 잘했거든요. 돌로 이렇게 해서 3번 만에 들어오면 다 그게 내 땅이 됐잖아요. 하루 종일 따면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되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밥 먹으러 한번 부르면 그 땅 다 버리고 내 땅도 아니죠. 내일 되면 그 땅을 내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제 그만 와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죽는 거고요. 또 다시 또 뭐 내세가 있다 다시 또 태어나서 또 가서 또 땅 떠먹기 하겠죠. 근데 결국 내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해서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을 받아들이라는 것 뜻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부족이 오면 또 다른 부족이 오고 그 국가가 사라지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환국이 있었고 단국, 배달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고구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백제, 신라 뭐 이렇게 이제 고려, 조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땅은 그대로 있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살았지만 나라 이름 바꾸고 하면서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면 다시 또 융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톤 타치 하는 거죠. 내가 버틴다고 해서 강물이 버틴다고 해서 거기 계속 머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계속 흘러가죠. 여기 보면 뭐 얼굴에 내리는 비, 이게 이제 이런 추장들의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보면 참 이름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런 글도 있어요. 소중한 걸 잃었을 때는 녹초가 되는 것도 괜찮아. 사람들이 힘들면 이렇게 울면 그만 슬퍼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 때는 울어야 되는 거고 힘들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소중한 거 잃었을 때는 녹초가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자기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여기 보면 아침 해가 건너편 산 위에서 또 솟아올라 눈부신 빛으로 대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면 이제 나뭇잎들이 살아나고 그러죠. 진짜 태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알프스 갈 때는 아침이 되면, 아침이 돼도 추워요. 근데 해가 떠서 해가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슴이나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이 약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인간이 딱 빠른 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한 것을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약한 놈들을 잡아서 먹는답니다. 그러면 강한 동물들만 남아서 계속 번식을 해서 더 많은 식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범도 이렇게 약한 것만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꿀벌만 필요 이상으로 모은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람한테 다 뺏기고 말이죠. 여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연이라는 거는 섭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령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매봉산에 가서 맨발로 황토길도 걷고 숲길을 걸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땅에 들어오는 그 기분이.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도 비우고 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걸 놓고 좀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조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